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일요일인데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셀트리온의 날씨 또한 앞으로 좋아질 날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어서 모두 터널 속에서 가려져 있어서 지금 셀트리온의 가치가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하고 있죠. 주가만 뺀다고 한다면 펀더멘탈의 가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직판물의 성과도 나왔고요. 레퀴노라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이라는 변수를 만나서 더불어서 국가를 넘어서는 그 권력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숫자를 뽑아내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다시 한번 본업에 대한 실적과 램시마이스씨, 얘는 레퀴노라는 차원이 다른 놈입니다. 왜냐? 감염성 질환이 아니라 바로 고령화로 인해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자가면역 질환 실환에 레미케이드, 휴미라, 엠브럴 이 세 가지 50조 시장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신약이자 바이오베터. 미국에서는 전 세계 50% 의약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신약으로 2038년도까지 독점합니다. 50조의 시장에서 파이 몇 프로를 가지고 올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바이오 약품 글로벌 블록버스터에 예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바이오베터,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가 2022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 4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시가총액은 반드시 정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40, 50, 60 목적지에 따라서 우리가 동행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치지 마시고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크로 이슈 때문에 모든 투자 대산이 가치가 하락해 있어요. 지금은 정말 모으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매크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증시의 자금이 씨가 말라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자산, 부동산 시장, 기본적으로 연준 중앙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이 수도꼭지를 잠갔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수도꼭지를 다 함께 잠그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 금융기관들이 대출문을 쪼이고 있죠. 그렇기에 가계와 기업들의 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투자와 그리고 자산시장에 자금이 돌지가 않겠죠. 고강도 긴축에 코스닥, 코스피 시총 1년여 만에 620조 원 증발하였다. 자, 이때 이런 기사가 나올 때 비관론과 공포가 쏟아져 나올 때 모으기 좋은 시절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후폭풍, 코스피 비관론 우세. 자, 모든 미디어에서 공포가 그런 앞세울 때 모아 가시길 바래요. 이 반대말이 뭐죠? 증시가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증시에 유동자금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영끌과 모든 걸 다 끌어당겨가지고 연고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슈팅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경계의 시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3,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그 지점을 느끼셨죠? 자, 그렇기에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때는 경계의 지점, 지금은 모아가기 최적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긴축발 하락장에 증시 떠나는 개미들, 예탁금, 증시 예탁금이 2년 만에 최저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때 누군가는 수급을 차단하고 원래 돈이 없어요. 선수들과 쩐이 있는 사람들은 이때 헐값이 됐을 때 모아갑니다. 훌륭한 투자 대상을 모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유자금으로 기계적으로 분할로 매월 적립식 월급의 일정 부분을 20만 원 밑에서는 셀트리온은 볼 필요도 없다. 더불어 지금은 더 싸죠? 그래서 가격만 떨어져 있지 시가총액만 떨어져 있지 기업 가치는 계속 성장한다. 숫자에 대한 증가폭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제가 이미 수백 번 언급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 수를 모아가기에 최적의 시점이다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사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평단가가 낮아지면서 정고점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를 차분하게 저와 같이 또는 자신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하실 때 주식수를 모아가시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CME 페드워치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72.9%에 달해 50bp 확률은 27.1%. 자, 거의 지금부터 시장이 75bp를 반영하고 있어요. 미 국채금리가 3.8%, 10년물이. 자, 2년물은 4%가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현재 이 75bp 다음 달 11월, 다다음 달이죠. 11월 75bp 인상하는 거를 반영하는 중이다. 75bp를 인상 안 하게 되면 시장은 반등 나오겠죠. 자, CME 페드워치가 뭐냐? 시카고 거래소 그룹이에요.
뉴욕 상업상품거래소, 시카고 상품상업거래소, 원자재부터 해서 선물을 다 관장하는 전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입니다. 여기서 CME 페드워치라는 곳에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75bp 인상 가능성 7대 한 3이 조금 안 되고 75bp가 앞서고 있다. 이거는 물가에 의해서 언제든지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걸 관정하는 건 달러의 가격이 관정을 한다. 달러의 가격은 누가 정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정한다. 미국 중앙은행은 미국 민영은행들의 집합체이다. 어쨌든 얘기가 길어지지만 연준에서 이 달러의 가격을 금리와 그리고 자산에 관한 출사와 자산의 양적 완화와 양적 축소, 양적 긴축을 통해서 달러의 가격을 정합니다. 이 정하는 기준은 뭐죠? 현재 물가이죠. 물가는 우크라이나가 정하겠죠. 다행히도 유가에 대한 가격이 언론에서는 경기 침체와 그리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졌다고 해요. 80달러 밑으로. 그러나 그 이면에 투기적인 세력이 있다. 가격을 조절하는 부분이다. 물론 공급 과잉이 된 지는 오래이지만 석유에 대한 증산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유가가 안정화가 되고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물가에 대한 이미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금은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는 떨어졌지만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기에 이 금리 인상 명분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연준도 명분하기 좋죠.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죠. 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거리게 되면 지표가 너무 흔들거리니까 달러의 가격도 너무 세지고 다른 통화들이 너무나 약해지고 미 국채 금리가 너무 급등을 해버리니까 미국 재무장관 현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이죠. 이 사람이 나와서 시장을 달래고 있죠. 내년도면은 물가가 완화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미국 재무부, 연준 다 뿌리가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들끼리 현재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 부분은 물가가 좌우합니다. 어느 순간에 연준의 스탠스는 갑작스럽게 변화할 수 있어요. 물론 인플레이션은 추세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에 급등해서 슈팅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설 때 달러의 가격도 떨어질 수 있고 원달러 환율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 국채 금리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뭐죠? 주식과 부동산과 자산 시장이 지금까지 보였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점을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죠.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23원. 엄청나요. 그죠? 미 국채 10년물이 이렇게 서 있고요. 달러 인덱스 또한 112.96. 거의 마지막에는 끝에 서 있습니다. 그쵸? 똑같은 거의 마지막에 막대기로 서 있어요. 수직으로. 그쵸? 기울기가 이렇습니다. 얘가 꺾여져 나오는 순간을 기다려야 된다. 다행히 유가는 8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얘가 조금 더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그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화를 보인다면 이 달러의 가격과 원화의 가격은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주식시장도 다른 흐름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EU 처방 승인에 국내 회계 지침 변경까지. K-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의 화색이다. 자, EU에서 교차 처방이죠.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 처방을 공식화한 데 이어 국내 금융당국이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국내 바이오업계의 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가 많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피스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회사의 개발비 처리에 관한 지품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을 발표했다. 그간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명시했는데 새로운 지침이 나왔습니다. 새 지침은 회사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에 객관적으로 제시하면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이라도 자산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비용이나 무형자산으로 돌릴 수 있다. R&D 비용을 비용 처리하게 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하지만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비용을 여러 연도에 걸쳐 나눠 처리할 수 있어 단기 이익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서울소재 회계법인 회계사는 그간 임상 1상 전 자산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자산으로 잡고 싶어하는 기업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회계기준 개편으로 기업들이 임상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피스처럼 바이오시밀러 임상을 다수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평가된다. 셀트리온은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 비용 1783억 원 중 1088억 원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자산화 비중은 61%에 달한다. 자, 삼바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캐파에서. 그래서 셀트리온에게 자, 큰 그림에서 호재, 즉 비용에서 그리고 이익면에서 호재로 큰 그림에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국제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통일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 그리고 EMA에서 자, 교체 처방, 그죠? 교체 사용을 공식화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자, 이 두 가지 벌써 셀트리온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 또한 유럽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등 주력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고 최근 항암제 트룩시마에 대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자, 고로 환율 또한 엄청나게 급등해 있죠. 셀트리온의 대부분 90% 이상이 수출 비중입니다. 그쵸? 그리고 끊임없이 직판에 대한 효과물이 나오고 있고요. 임상 3상에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수와 제품화되는 그런 부분들 단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숫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숫자가 가시화가 되기 전에 시가총액으로서 반영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반 위에 3, 4합병이 진행된다면 정고점 돌파는 시차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직하게 길을 멈추지 않고 길을 가고 있다. 도착지에 만날 수밖에 없다. 자, 그날까지 2018에서 셀트리온의 바이오 파이프라인 엑셀 파일로 정리해 주신 자료예요. 자, 우리의 파이프라인입니다. CTP 0102 쭉 나오시죠?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케미칼 의약품, 신약,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바이오 신약. 자, 모든 제품의 의약품이 다 나와 있죠. 바이오 시밀러, 베타, 신약, 유전자 제조화 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생물학적 제제. 이 바이오 약품의 분류인데요. 여기서 서예정 세계식 보름 발표, 장기적 바이오 제품 매출 비중, 바이오 시밀러 60%, 바이오 베타 25%, 바이오 신약 15%. 여기에 바이오 투자 공정 개발 9개, 면역계 질환 3개, 종양 질환 1개, 인슐린 2개, 백신 2개, 기타 1개, 세포주 개발 6개, 면역계 3개, 백신 1, 기타 2개. 공정 개발 8개. 자, 여기에 제품 파이프라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쵸? 우리의 아엘리아 악템나, 그리고 ADC, mRNA, 그리고 SC 제형, 그리고 최근에 투자가 지었던 이중 항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여기 개발비, 회계상으로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경기에 대한 흔들림은 제약 경기 방어주의죠. 의약품은 매출 비중을 아프다 그래서 경기가 아프다 그래서 줄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환율 호재뿐만 아니라 환율도 너무나 급등해 있죠. 분명히 플러스로 시차로 들어오리라 숫자에 있어서 반영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시가총액은 반영할 수밖에 없다. 재무제표가 손익개선서가 증가하고 대차대조표가 증가하고 현금으로는 창출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를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있는데 우리의 현재이자 우리의 미래이자 얘네가 바로 숫자를 만들어 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하나 보십시오. 우리의 제품들이죠. 어마무시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파이프라인과 바로 우리 셀트리온의 본질 값어치입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시가총액이 많이 더딜 때, 매크로가 크게 흔들거릴 때, 바닥에서 질질 긁고 있을 때 항상 펀더멘탈에 더 집중해야 되겠죠. 그렇게 제가 숫자가 많이 빠질 때마다 가지고 오는 그림입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 수출 실적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100%, 99.9가 아니라 숫자가 증가하면 100% 반영한다. 이미 얘는 돌파했다. 다만 성장 프로테이지가 정체되어 있죠. 자, 올해 하반기 기준점으로 2020년 기준점으로 막대기 길이가 2023년도, 2022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증가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셀트리온은 최고의 회사이다. 제품 6개부터 24개까지 로드맵이 다 나와 있다. 아까 그날까지 2018님의 데이터 엑셀 자료를 통해서 우리 파이프라인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이제 회계상으로도 플러스 알파를 보이고 있죠. 환율상으로도 플러스 알파를 보이고 있죠. 숫자가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좋아진다. 이 기준점 어느 기준점인가 한번 팍 치고 나가는 게 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때는 데드라인이고요. 그 이전에 숫자에 대한 증가폭이 나오면서 3, 4합병이 진행되면서 전고점 돌파가 저는 나올 거라 예상을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뿐이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바닥에서 기어지고 있을 땐 열심히 여유자금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자, 숫자에 대한 증가, 빵! 이때는 코스피 상장 이전, 숫자에 대한 역석장, 이때도 매크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4회로. 자, 그리고 저점 빡 잡고 다시 한번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과 함께 트룩시마가 미국에서의 폭발적인 성장과 숫자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 그러나 레키노라가 못 터지게 되죠. 여기서. 그리고 숫자에 대한 성장폭에 대한 역성장은 아니지만 성장폭이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슈와 더불어서 쭉 밀립니다. 그쵸? 이제는 회계 이슈까지 밀었어요. 이때는. 그리고 머크의 경구형 치료자국 계속 밀었죠. 이 회계 이슈와 경구형 치료자와 레키노라 이슈 다 날라갔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근데 주가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개인의 물량을 다 뺏어왔습니다. 셀트리온 쳐다도 보기 싫다. 이젠 좀만 올라가면 던지겠다 하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반가울 겁니다. 쪽 빨아먹을 테니까. 그래서 1%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언급드려요. 삼성전자.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데요. 삼성전자의 월봉이에요. 자,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올라가는 건 1년. 그쵸?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5년을 박스권에서도 올라가는 건 1년이면 끝낸다. 자, 이때도 1년, 2년, 3년, 4년, 5년. 올라가는 건 1년이면 끝낸다. 자, 이때도 1년, 2년, 3년. 올라가는 건 1년이면 끝낸다. 그쵸? 자, 3년, 짧게는 3년, 4년, 5년. 올라가는 건 1년이에요. 자, 이런 모습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성장해 왔다? 자, 연봉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거예요. 1985년도에 115원부터 96,800원까지 95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였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0년 동안 셀트리온은 평생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가치주의자 배당주로서 안전하게 인플레이션 해지주로서 경기 방어주로서 그냥 미래의 삼성전자처럼 투자가 가능하겠죠. 허나 첫 번째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전환하는 그 기점에 많은 저 또한 이때 한번 돌이켜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전까지는 시간이 아직은 매출이 2조부터 10조를 넘어서 15조까지 성장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이다. 이미 삼성전자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인내의 기간, 자 30년 전에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20년 전에 투자를 해서 자 지금까지 동행해 왔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셀트리온 1% 안에 들어가는 거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그쵸? 그 1% 안에 들어가는 걸 자신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끊임없이 제 방송을 들으시고 본인이 직접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하실 때만 투자를 집행하시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연봉을 보고 마칠게요. 1년짜리 봉이에요. 자, 1년, 2년, 3년, 4년. 빵! 3년 내려올랐어요. 1년, 2년, 3년, 4년. 그쵸? 4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5년. 자, 이제 한번 빵! 칠 때가 돼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견뎌 오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견뎌야 될 폭이 오고 있다 생각을 해요.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봤다. 자, 월봉을 통해서도 느끼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자, 그럼 상승할 때가 다가온다. 첫 번째는 전고점 독착이 아닌 전고점 돌파이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숫자가 성장폭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때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개인들이 미친 듯이 달려주면서 가치가 슈팅이 나올 때,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이 나올 때가 1차 목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